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17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73명이 한국인이었고 2명이 태국인, 6명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항공 사고 역사상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입니다. 1983년에 대한항공 격추 사건이 있었죠. 그때 269명 사망을 했고 97년에 괌 추락사고 있을 때 2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만 치면은 세 번째인데 국내에서 발생한 걸로 치면은 최악의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9분간의 골든타임, 어쨌든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경고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단 9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9분 만에 일어난 건데요. 이 9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원래 태국 방콕을 출발하려고 했던 시간은 오늘 오전 1시 30분입니다. 조금 늦게 한 3, 4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8시 반에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한 8시 50분 좀 넘어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됐던 거죠. 무안국제공항에서 이 제주항공 비행기에 대해서 착륙 허가를 한 게 8시 54분입니다. 착륙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날씨도 좋았고 거의 가시거리가 9,000m 정도라고 하니까 바람도 없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이런 날씨도 아니고 날씨 자체는 쾌청한 이러한 날씨였습니다. 8시 54분에 착륙 허가를 관제탑에서 내렸고 그리고 나서 한 3분 정도 지난 8시 57분에 관제탑에서 비행기에 조류 충돌 경고, 버드 스트라이크를 내립니다. 조류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비행기에다가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 2분 지난 8시 59분에 이 비행기가 메이데이를 선언합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통제 불가능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급하다 정말 하는 긴급 신호가 메이데이입니다. 이것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관제탑에 경고한 지 불과 2분 뒤에 비행기가 메이데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착륙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착륙하려던 활주로가 아니라 두 번째 착륙을 할 때는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그런 활주로 통해서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 원래 착륙하려던 활주로로 하려면 한 바퀴를 이렇게 빙 돌아야 되는데 반 바퀴만 돌고 반대쪽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이죠. 이것은 아마 관제탑과 그 당시 어떤 긴급한 교신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블랙박스가 그 수거는 됐지만 정확하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하고 나서 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9시 3분 정도입니다. 9시 3분께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합니다. 랜딩 기어는 착륙하려면 바퀴를 비행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몸체로 착륙을 하는 거죠. 이 비행기 플랩이라고 비행기 날개 부분에서 착륙할 때 보면 이렇게 서가지고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비행기 플랩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플랩과 랜딩 기어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이제 최대의 미스터리인 것이죠. 그래서 9시 33분께 그렇게 착륙을 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비행기가 그대로 활주로를 동체로 쭉 한 시속 100km 정도로 가면서 그 공항 외벽에 충돌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비행기가 멈춰서게 되는데
동체 착륙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쾅 하는 소리가 났고 착륙할 때의 약간의 연기들이 발생했고 속도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일부는 또 폭발로 인한 화염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꼬리 부분에 있었던 2명, 꼬리 동체 꼬리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잘려져 나갔고 거기에 있던 2명의 승무원 외에는 모두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새떼들이 만약에 비행기 엔진에 부딪혔다고 해도 그것과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과 연동되는 경우는 없었다.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엔진에 부딪힌 새떼가 비행기 엔진에 부딪힌 것과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것과 어떤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왜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은 향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비행기 운전을 한 기장은 45살인데 6,823시간 비행 경력을 가진 그러한 기장입니다. 부기장은 35살이고 1,650시간. 그러니까 어떤 글쎄요, 그냥 이 비행기 운전 미숙으로 보기에는 그 경험이 좀 나름 있는 그런 기장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항공항 활주로 길이가 2,800m 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보다는 짧으니까요.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사고 기종은 1,500m, 1,600m에서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 다른 비행기들도 지금까지 길이가 짧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공항 외벽에 부딪혀서 불이 났을 때 바로 어쨌든 소방당국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을 껐지만 이 초진이 된 것이 9시 한 46분이니까 한 40분 정도 지나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40분 정도 지나서 초진이 된 것이고 상당히 그래도 한 빨리 했음에도 한 40분 정도 걸린 거죠. 조사 기간이 이게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빨라도 한 6개월, 길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뭐 블랙박스를 2개 다 수거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골든타임 9분 동안에 관제탑과 기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랜딩 기어와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행기가 애초 내리려던 활주로가 아니라 반대편 활주로로 진입한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등등이 좀 어떤 핵심적으로 밝혀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국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이 또 연말에 더 좀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희생하신 분들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